제롬 파웰하고요. 그다음에 라엘 브레너드 이 두 명의 연준 지도자들, 총재고 부총재고 지금 이제 다시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데요. 연방 상원의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화요일입니다. 상원에 있는 은행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청문회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총재 지금 이제 지명자로 있는 브레나드는 목요일 13일입니다. 목요일 날 역시 은행위원회에서 청문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연준의 두 지도자들이 이 청문회에 나오게 되는데 모든 관계자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리고 있냐 하면은 지금 테이퍼링하고 기준 금리를 올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뭘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정을 정확하게 발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궁금해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바로는 올해 안에 테이퍼링을 과감하게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금리도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차례, 지금 한 3차례 정도 올해 안에 올릴 것이다. 3차례를 올리는데 그것도 하반기가 아니라 상반기 중에 올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날짜를 딱 못을 박아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겠느냐? 이미 물가는 6.8% 올랐다, 7% 올랐다, 전년 대비 굉장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연준에서는 입버릇처럼 2% 전후의 물가 상승률로 잡겠다라는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럼 과연 정말 2%대로 물가 상승률을 잡을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대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의원들이 듣고 싶어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언론들이 보고 있는 청문회의 전망입니다. 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이든이 야심찬 지출 계획안들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또 인프라 법안은 이미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 나은 재건 법안을 어떻게 해서든 통과시키고 싶어서 지금 끙끙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물가 인상이 많은 노동자들이 얻는 임금을 약화시킨다라고 언급까지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내가 돈을 번 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임금을 올려준다고 해도 재미가 없다. 이거는 예전에 비하면 돈을 열심히 벌어봤자 돈 쓸 데가 없다.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고, 예전에는 100불이면은 먹을 만큼 장을 봤는데 이제는 100불 가지고는 도대체가 장 보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가스 한 번 넣었는데 과거에 트럼프 때는 30불이면 내 가스통을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50불, 60불을 넣어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연준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만약에 상원에서 인준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땐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인준은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이고요. 파웰 의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화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고요. 브레너드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의 전체적인 기류가 돈을 풀더라도 이 기후변화 대책 이런 쪽, 그린 뉴딜 쪽으로 좀 돈을 풀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경제를 통화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띠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상원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될 부분이죠. 상원은 어차피 민주당, 공화당이 50대 50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브레나드 부총재가 기후변화가 금융기관, 지분 가치 및 경제의 다른 측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청문회에서 제대로 보여줄지 그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국채 시장이 2022년 첫 주에 국채 수익률이 상승 행진하고 채권 보유자들이 깊은 손실을 보는 등 금리 인상 환경을 위해서 빠르게 재점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의 긴축 사이클에 직면한 경험이 거의 없는 비교적 새로운 자산 계층인 주식과 심지어 암호화폐와 같은 더 위험한 자산들은 연초에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원래 빠르게 움직이죠. 뭐 실물 경제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소문에 의해서도 막 좌우되는 곳이니까요. 심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곳이긴 한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연준의 수장들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바이든이 파월을 계속해서 공화당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준 의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 안정성을 정말 확보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원 의원들이 뭔가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것인가.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을 것 같으나 하지만 청문회 중에서 뭔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발언들이 있던 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관심사가 충분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이 연준의 총재와 부총재에 대한 그 인사청문회 내용이 시장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